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와 시장 트렌드 위주로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는 매매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와 상관없이 재료하고 수급 위주로 단타, 수익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는 매매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법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려면 재무 상태가 우량한 종목을 고르시고요. 여러분의 자금력 대비 시가총액의 크기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비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우량 종목들 중에서 시장 트렌드에 맞고 손 타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재무가 뛰어나도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 상승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해도 그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흔들다가 상승시킬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따라서 그 어떤 매매 방법보다도 철저한 원칙과 인내심이 필요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은 1년까지 보고요. 외국인이 매집하는 종목은 3년까지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대형주에서는 그 의미가 좀 있는데요. 중소형주에서는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량 기업을 고르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간단하게 재무를 체크하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 이내로 조금씩 점증하며 성장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10%가 넘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냈고 B라는 기업이 1%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그 다음에 두 기업이 5%의 수익을 냈을 때 기저효과로 인해 A기업의 실적은 크게 감소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요. B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A기업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B기업에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의 기대감은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 이내로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ROE라는 게 있는데요. ROE는 자기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ROE가 점증하는 기업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적 예상치입니다. 실적 예상치가 크게 증가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유보율입니다. 자, 이 유보율은 회사 내에 유보해 놓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이 많다는 것은 경기 불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배당이나 투자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큰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망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매매에서 실패를 해도 본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준다는 면에서 중장기로 투자 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준은 통상 유보율이 500% 이상인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에는 장기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부채인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부채는 최고 200%가 넘으면 안 되고요. 단기 차입금은 최고 10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단기 차입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잡은 건 회사의 신용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개인의 신용도가 낮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제3금융이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낮으면 금전이 필요할 때 비싼 이자를 주고 단기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기업 대부분이 사용하는 단기 차입금의 용도는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의 비율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정확한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주가 수익 비율이다 그래서 PE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다 그래서 PBR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PR의 기준을 10으로 잡았고요. PBR의 기준을 1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많이 좋아져서 프리미엄을 조금 붙여서 PR은 10이 아닌 15로 잡고요. PBR은 1이 아닌 1.5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ER과 PBR의 이 기준값 15, 1.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낮으면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기준값보다 크면 가격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가격이 싸다면 PR이 1이거나 PBR이 0.1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PER이나 PBR이 너무나 낮으면 이것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설명에서 빼기로 하고요. 우선 PER의 기준을 잡는다면 8에서 15 이하인 종목, PBR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5 이하인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재무로 종목을 판단하는 방법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중장기 종목의 타점을 잡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수급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이 없이 지지부진한 종목은 사실 언제 상승할지 모릅니다. 근데 거래량이 쭉 있고 중간에 한 번씩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진 부분들이 있으면 이 종목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매매를 하실 때에는 상승할 때 잡는 게 아니고요. 지지 라인까지 기다려라. 세 번째, 양봉에서 사지 말고 음봉에서 사라.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만 지켜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최소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최소 5% 이내로 점증하는가. 두 번째로 실적 예상치가 있는가. 세 번째로 유보율, 즉 현금 보유량이 많은가. 네 번째로 부채 비율, 빚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 다섯 번째, 투자하기에 주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추후에 재무제표의 주석은 꼭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가 투자한 종목의 미래가 좀 더 자세히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무가 아무리 좋아도 상승의 필수 조건인 재료와 수급이 없으면 수익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연간 또는 분기로 10%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는 연간 분기로 5%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4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소속 업종이 있습니다. 제 얘를 업종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IT 관련주들이 한 3개 정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9개 정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 한 3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한 3개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IT, 부품 관련주들은 뭐 BH나 EM텍, 이녹스 첨단 소재들이 있고요. 반도체는 유니테스트, 웰덱스 등등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비로는 포콤과 서진 시스템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로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48%,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3.07%,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해서요 13.3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 8.96% 성장을 했고요. 2018년에는 10.39% 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0.68% 성장을 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유보율도 보시면 3,914.8% 정도 나오고요. 기준치 500%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보시면 113.83%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200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ER과 PBR 보시라고 그랬죠. 자, 여기 PER 보시면 PR이 13.63 정도 나오고요. PBR이 2.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15 이하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1.5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나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할 건지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H 보시면은요. 자, BH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7년에 10.95%, 그 다음에 2018년에 11.85%, 그 다음에 19년에 10.47% 나왔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에 6.7%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10.63% 정도 나왔고 2019년에 11.78% 정도 나왔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BH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자, 유보율을 보시면 여기 유보율을 보시면 1833%, 일단 기준치 500%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111.29%로 200%보다는 적습니다. 자, 이것도 조건에 일단 만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PER 같은 경우에는 7.56이니까 싸다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런데 PBR이 2.69가 나왔으니까 기준치 1.5보다 크죠, 얘가.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는 현재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웰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웰덱스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7년 12.8%, 그 다음에 2018년 20.8%,
그 다음에 2019년 20.05%.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의 실적이 20.05%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지금 현재 수익률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은요, 2017년에 7.78%가 나왔고요, 2018년에 16.6%, 자,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죠, 18.48%가 나왔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웰덱스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 유보율도 보시면 959.75%입니다. 일단 500%는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69.73%죠. 그래서 200%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적다는 얘기는 빚을 많이 안 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가치도 보시면 PER 6.67 나왔고요. 그 다음에 PBR은 1.5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 15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BR 대비해서는 PBR이 1.5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5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덱스 차트로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급등해서 현재 가격이 8,39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웰덱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나는 지금 연결로 봤을 때 19년 재무제표가 나와 있질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테스나가 종속회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결이 아닌 개별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로 고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테스나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은요, 2017년에 20.9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28.73%,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24.96%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한 수치가 24.96%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에 19.06%, 2018년에 24.87%, 2019년에 17.81% 정도 냈는데요. 자,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이 보였죠.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3분기까지 실적이라는 거, 얘네들은 4분기까지 실적이고요, 얘네들은 3분기까지만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2018년의 당기순이익률을 훨씬 더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실적 예상 추정치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12월 예상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이건 연간입니다. 자, 얘는 2019년 12월 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에 187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4분기까지 했을 때 예상 실적은 266억이 나왔죠. 자, 분기도 보시면은요, 3분기 때 75억을 했고,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86억으로 예상치가 나왔죠.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8년에는 162억,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38억,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럼 분기를 보시면 1분기 때 42억, 2분기 때 51억, 그 다음에 3분기 때 33억을 했습니다. 그럼 연간 당기 순이익이 238억이고 이 3분기를 합한 금액이 126억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112억이 나오는데요. 그럼 4분기 예상 실적은 112억이라고 대충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때의 실적에 비해서 4분기 실적이 112억 정도 나오니까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전연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와 있지만 4분기까지 합하면 지금 2018년에 24.87%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넘어설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불도 보시면 275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115.77% 정도 나왔습니다. 재무 상태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PER 보시면 20.76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BR을 보시면 3.63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PER이나 PBR로 봤을 때는 기준치를 둘 다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약간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가격은 4분기 실적이 감안되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면 추후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장비인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요, 2017년 7.5%, 그 다음에 2018년 11.36%, 그 다음에 2019년 15.23%,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에 2.65%, 그 다음에 2018년에 9.96%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15.66%, 또 2018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볼도 보시면 2968% 정도, 그 다음에 부채가 100도 안 넘어가는 95% 정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PER도 보시면 9.37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PBR도 보시면 1.9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보시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후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종목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전체적인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재무로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내용이 종목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